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휴일 효과가 사라지면서 전날보다 2천여 명 늘어나 다시 10,0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정부는 오는 8일부터 해외 입국자의 7일 자가격리를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유행 감소세가 안정적인 가운데 이달 안에 하루 확진자가 지금의 절반 정도인 5천에서 6천 명대까지 줄어들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확진자 감소폭을 가장 작게 예측한 연구팀은 현재 실제 감염자의 30% 정도만 보고되고 있다면서 여전히 하루 확진자 10,000명대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의 5세 미만 어린이들도 이르면 오는 21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백악관은 이 같은 허용 방침을 밝혔는데 다만 식품의약국의 백신 긴급 사용 승인과 질병통제예방센터 접종 권고가 나와야 실제 접종이 이뤄지게 됩니다. 나흘째 계속된 경남 밀양 산불의 주불이 오늘 오전 잡혔습니다. 산림당국은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오늘 19일까지 산불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해 산불 예방에 나설 방침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4%로 13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순으로 올라섰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원자재 값이 계속 오르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억눌려 있던 소비 수요까지 회복하면서 먹거리와 서비스 가격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3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다시 10,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확진자는 12,542명으로 전날보다 2,000명 넘게 늘었습니다. 다만 일주일 전 같은 요일보다는 4천여 명 줄어서 전반적인 감소세는 계속됐습니다. 환자 감소세 피해도 급증 없이 안정적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16명 줄어든 160명으로 일주일째 100명대입니다. 하루 새 숨진 환자는 17명으로 누적 24,229명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전국 중환자병상 가동률은 전날보다 0.5%포인트 떨어진 10.4%를 기록했습니다. 수도권 중환자병상 가동률이 9.1%, 상대적으로 병상이 적은 비수도권인 13.5%입니다. 재택치료 환자는 84,250명으로 전날보다 4,000명 넘게 줄었습니다. 이 가운데 하루 2번 모니터링을 받는 집중관리군은 4,633명입니다. 앞으로 해외에서 입국할 때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격리 의무가 없어집니다. 지금까지는 백신 미접종자가 해외에서 입국할 때는 7일 동안 격리 의무가 적용돼 왔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해외 입국관리 체계를 개편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국제선 항공도 정상화하겠다면서 인천공항의 항공 규제도 오는 8일부터 전면 해제해 항공 수요에 따라 항공편이 적게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방역 관리에 허점이 생기지 않도록 입국 전 실시하는 PCR 또는 신속항원 검사, 입국 후 3일 이내 실시하는 PCR 검사 의무는 유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유행이 감소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이달 안에 하루 확진자가 지금의 절반 아래인 6,000명대 수준까지 줄어들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가수리과학연구소의 수리 모델링으로 분석한 코로나19 유행 예측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진 다수는 6월 하루 신규 확진자 수준을 이같이 예측했습니다. 권오규 국가수리과학연구소 공공데이터 분석 연구팀장을 비롯한 다수의 연구원들은 4주 뒤인 오는 28일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6,000명 안팎의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연구진 가운데 확진자 감소폭을 가장 작게 예측한 정은옥 건국대 수학과 교수팀은 이달 하루 확진자 수가 여전히 10,000명에 가까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북한이 코로나19 감염으로 의심되는 신규 발열 환자가 나흘째 10만 명 아래로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국가비상방역사령부는 그제 오후 6시부터 24시간 동안 전국적으로 발열 환자가 8만 2,160여 명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 통계는 따로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4월 말부터 발생한 누적 발열 환자는 391만 7,58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상하이에서 봉쇄가 풀리자 중국 다른 도시에서도 봉쇄를 풀어달라는 시위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리커창 총리가 사상 처음으로 공무원 10만 명을 화상회의에 모아놓고 봉쇄 위주의 방역 정책을 사실상 비판해 권력 내부에서 엇갈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원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수도 베이징과 인접한 중국 허베이성 옌자오 지역. 대략 1,000명이 넘는 주민들이 거리로 나와 베이징으로의 출퇴근을 허용해달라며 시위에 나섰습니다. 고강도 봉쇄 조치로 베이징 진입 자체가 수시로 금지되면서 생계가 막막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찰이 진압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일부 시민들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주민들은 경찰이 구타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의가 거세지자 베이징시 당국은 결국 검문소를 길가로 치우고 베이징으로의 출근을 허용했습니다. 중국에서 주민들의 집단 행동 자체가 드문 일이지만 과거와 다른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평소 정부를 대변하던 관변 논객조차 방역 탓에 주민들의 고통이 크다면서 거들고 나선 겁니다. 리커창 총리는 지난주 처음으로 일선 공무원까지 10만여 명을 화상 연결로 불러 모아 질타했습니다. 발전이 돼야 방역도 가능하다면서 봉쇄 위주의 이른바 제로 코로나 정책을 사실상 비판했습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을 의심하거나 부정하지 말라는 3주 전 시진핑 주석의 경고와는 다른 목소리입니다. 특히 시 주석의 3년임 추진을 앞두고 있어 권력 내부의 이견은 더 민감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의 보건당국은 제로 코로나 정책을 반드시 견제하면서 경제 사회의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는 다소 어정쩡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이르면 오는 21일부터 미국의 5세 미만 어린이들도 코로나19 백신에 맞게 될 전망입니다. 아시시자 미국 백악관 코로나19 대응 조정관은 현지 시간 2일 브리핑에서 이 같은 일정표를 공개하면서 주 정부들은 오늘부터 연방정부에 어린이용 백신을 주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5세 미만 연령대 어린이는 약 1,800만 명으로 이들은 현재 코로나19 백신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자 조정관은 이런 준비는 모두 식품의약국 FDA의 백신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과 질병통제예방센터의 권고가 실제 이루어지냐에 달려있다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최근 유럽에서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가 퍼지는 것은 의료 폐기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탓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세계동물보건기구 야생동물분과 윌리엄 카레시 대표는 아프리카 외 지역에서 확산하는 감염병이 의료 폐기물을 통해 동물로 전파됐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카레시 대표는 설치류가 야외에 방치된 의료 폐기물을 접촉해 바이러스를 옮겼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는 원숭이에서 처음 발견됐지만 주로 설치류에 의해 전파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럽의약품청 EMA는 천연도에 사용하는 백신을 원숭이 두창 예방 백신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조사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크로 카발레리 EMA 백신 전략 책임자는 현지 시간 2일 예방 차원에서 필요하면 천연두 백신 인바넥스를 사용할 수 있는지 제조사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고 AFP 통신이 전했습니다. 덴마크 업체 바바리안 노르딕이 개발한 인바넥스는 2013년 유럽에서 천연두 백신으로 허가받았지만 미국에서는 원숭이 두창의 예방과 증상 완화를 위해 쓸 수 있다는 허가를 받았습니다. 인바넥스를 원숭이 두창 예방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이 떨어진다면
원숭이 두창 감염자와 접촉한 사람들에게 백신을 접종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됩니다. 네, 2년 넘게 한국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었던 일본 사람들이 한국 관광 비자를 받으러 몰리고 있습니다. 신청 인원을 제한하자 영사관 앞에서 밤새는 사람들까지 생겼는데요. 도쿄에서 이경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주일 도쿄 총영사관 앞. 아침부터 한국 관광 비자를 신청하러 온 사람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お友達もいっぱいいますし、もう2年間もっと行けてないので、もうやりたいことばっかりで。 신청을 마친 사람들은 다가올 여행에 대한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美味しい食べ物を食べさせてもらいたいです。愛の不時着なんですけど、でも本当スタートアップとかいろいろ大好きです。 일본 내 한국 영사관마다 관광 비자 신청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예상을 크게 뛰어넘는 신청 인파에 영사관 측은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오사카 총영사관은 인터넷으로 신청 예약을 받고 도쿄의 경우는 하루 인원을 150명으로 제한했습니다. 아침에 나눠주는 대기 번호표가 금세 동나자 이 안에 들기 위해 영사관 앞에서 밤새 기다리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朝の8時半くらいに来たんですけど、全然取れそうになかったんで、今日は早めに行って確実に取ろうってなって。 한국관광공사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약 1,700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올해 안에 한국에 가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일본과 달리 입국자 수 제한이 없고 개인 여행도 가능한 것이 유리한 점입니다. 체제 일수도 좀 늘어나고 그리고 이제 다른 뭐 지역이라던가 그런 기존에는 가지 않았던 지역까지 좀 방문하실 수 있도록 저희도 콘텐츠를 더 많이 확충을 해서. 일본은 세계적으로 손꼽히던 까다로운 입국 규제를 최근에야 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같이 비자 없이 오가려면 양국 합의가 필요한 만큼 시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한국 정부, 일본 정부가 함께 노력해서 코로나 이전처럼 자유롭게 양국을 왕래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을 계속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김포 하네다 하늘길도 곧 다시 열려 이달이 한일 교류의 본격적인 재개를 알리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네, 지난달 31일 경남 밀양에서 시작된 산불이 꼬박 사흘 만에 꺼졌습니다. 산림당국은 오늘 오전 10시를 기준으로 밀양 산불의 큰 불길을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불로 인명피해나 시설물 피해는 없었습니다. 다만 산불이 스치고 간 면적, 즉 산불 영향구역은 산림 763헥타르, 축구장 1,029개 규모로 집계됐습니다. 산림당국은 산불 현장 주변 민간설이 많았고 또 송전선로 탓에 진화에 많은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임도가 없어 진화 인력이나 소방차 접근도 어려워서 진화가 늦어졌다고 전했습니다. 산림당국은 헬기 20대를 현장에 남겨 잔불 진화를 지원하고 오늘 19일까지를 산불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해 산불 예방에 나설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새벽 2시 반쯤 충남 태안군 나문리의 한 1층짜리 다가구 주택에서 불이 나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60대 남성 1명이 집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주민 7명은 긴급 대피했습니다. 화재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4% 정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국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23.3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로 2차 계절관리제 기간이었던 2020년 1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평균 농도보다 1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낮았다고 밝혔습니다.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36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이상인 나쁨 일수는 3차 계절 관리 기간의 18일로 2차 때보다 이틀, 최근 3년 평균보다는 7.7일 적었습니다.
평균 농도가 15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이하인 좋음 일수는 41로 2차 때와 최근 3년 평균에 견져서 각각 5일과 14.7일 많았습니다. 농사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동식물과의 교감을 통한 치유 기능인데 이 분야에 특화된 농사를 치유 농업이라고 합니다. 요즘 귀농 귀촌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특히 관심이 많아 치유 농업 자체를 지역의 대표 산업으로 키워가고 있습니다. 김범한 기자입니다. 전남 고흥에 있는 앵무새 체험장.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는 앵무새 천지입니다. 물이 지어 날아오르고 모이를 먹기 위해 내려앉기도 합니다. 제주에서 귀농한 부부의 농장에서는 승마 체험도 한창입니다. 주먹 꽉! 오른손 꽉! 초등학생들이 말 타는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학교에서 타러 가라고 해가지고 타러 왔어요. 느려졌다가 점점 빨라지는 게 재밌어요. 말하고 좀 더 친근한 분위기에서 좀 편하게 만나게 하고 싶은 게 저희 그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말하고 뭐 만나서 먹이 주기도 하고 승마 체험도 하고. 이런 시설을 운영하는 인력 양성의 산실에서 100시간 일정의 강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나른한 오후인데도 30여 명이 치유 농업을 배우려는 열기로 가득합니다. 아무래도 고흥에 현재 산업화가 낙후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치유 자원으로 활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교육이 될 것 같습니다. 7헥타르가 넘는 고흥군 농업기술센터에는 치유 농업관도 만들어져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치유 농업을 배우기 위해 전국에서 한 해 2만여 명이 찾을 정도였습니다. 고흥은 아름다운 산과 바다 그리고 청정한 농경지가 잘 어우러져 지붕 없는 미술관이라 불립니다. 이러한 천혜의 자연 친화적 여건은 현대인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치유농업의 최적지라고 생각합니다. 고흥군은 농업 경영인들의 역량을 강화해서 치유농업 서비스를 표준화하고 품질 인증도 받아 명실상부한 치유농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대를 넘어서 13년 9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107.56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 5.4% 상승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 5.4%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지난 2008년 8월 5.6% 상승 이후 13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소비자 물가는 지난 3월 4.1%, 4월 4.8%에 이어서 5월에는 5%대를 돌파하며 고물가 행진이 이어졌습니다. 소득은 늘지 않았는데 보증금이나 월세만 크게 오르면서 청년들의 주거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청년 주거 취약 가구가 5년 사이 10,000 가구 이상 늘었다는 조사 결과도 있는데요. 이처럼 불안한 주거지로 내몰린 청년들의 이야기를 강민경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1년 전 사정이 생겨 급하게 이사를 해야 했던 24살 박도형 씨. 값이 싼 반지하라 우선 계약했는데 황당하게도 박 씨의 집은 서류상 집이 아닌 사무실로 되어 있습니다. 알고 보니 집주인이 지하부터 옥상까지 불법 증축을 해놓고 취득세를 내기 싫어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임대를 준 겁니다. 지자체에서 원상복구 명령을 할 경우에 임차인들은 그대로 쫓겨나야 되기 때문에 혹시 그러지는 않을까 많이 불안합니다.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까 봐 좀 불안하기도 합니다. 보증금 5천만 원짜리 반지하 방에 사는 변현준 씨는 지난해 11월 이 집에 입주한 후 누수 문제로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마룻바닥에 물이 샌다고 집주인에게 여러 차례 알렸지만 오히려 그만 연락하라는 적반하장식 대답을 들어야 했습니다. 집주인께서는 해결해 주시지도 않고 그러면 차라리 그냥 방을 빼겠다 말씀드렸는데 잘 내보내 주시지도 않고 어떻게 해야 되나 막막하고 좀 두렵고 불안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에 매물 기근까지 겹치니 가장 피해를 보는 건 청년들입니다. 소득은 마땅치 않은데 전월세와 보증금이 오르니
청년들은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무언가 수상하거나 아니면 조건이 열악한 집으로 내몰려야 하는 겁니다. 이런 현상은 통계로도 뚜렷이 잡힙니다. 반지 하나 비닐하우스 등 취약지에 거주하는 청년 가구 수는 최근 5년 사이 11,000여 가구가 늘었고 서울에서도 15%가량 증가했습니다. 청년들은 일단 주거비로 지출할 수 있는 돈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계약도 굉장히 급하게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꼼꼼히 설명해주지 않으면 모르는 채로 들어가서 전문가들은 청년들의 나이와 직업 특성에 맞는 양질의 주택 공급 정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청년층이 어떤 주거 환경을 원하는지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가 미진한 채로 공급 정책이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그런 만큼 정부가 20, 30대 청년들의 수요 특성을 자세히 파악해 주택 선호도를 세분화한 뒤에 충분한 양을 공급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네, 우체국 집배원들은 이른바 겸배로 불리는 고유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동료가 휴가로 자리 비우면 나머지 팀원들이 업무를 메꾸는 일종의 관행으로 예전 품앗이를 떠올릴 수 있지만 현실은 과중 업무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정인지 임성재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서울 중랑구 우체국에서 근무하는 31년차 집배원 송성근 씨. 동료 한 명이 정년을 앞두고 그동안 쓰지 못한 휴가를 한 달 넘게 쓰면서 추가 업무를 떠안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것 같지만은 어차피 누군가는 해야 되고 한 분이 빠졌으니까 7명이 여기 이분 결혼 생긴 구역에 와서 7명이 다 같이 와서 하는 거죠. 이런 탓에 출근 시간은 최소 1시간 이상 빨라졌고 끼니를 때울 겨를도 없이 하루가 정신없이 돌아갑니다. 사실 못 먹고 일하죠. 왜냐면 사람이 마음에 쫓기다 보니까 배달 끝낼 때까지는 슈퍼에서 음료수 한 잔 시원하게 그거 한 잔 정도 마실 수 있으려나? 사람이 골마 터지기 전에는 사람을 안 주더라고요. 이처럼 동료의 업무를 대신해주는 관행을 이른바 겸배라고 합니다. 결혼이 생기면 같은 팀 동료들이 대신 겸해서 배달해준다는 은어입니다. 공식 이름은 집배 업무의 대행으로 우편 업무 규정에도 적시된 우체국 고유의 노동문화입니다. 우체국 노조는 이러한 겸배 관행이 과로의 원인이 된다며 철폐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보편적 우편 서비스 위협하는 겸배제도 중단하라! 노조는 겸배로 인해 평균 업무 소요 시간이 1시간 47분 늘고 낯선 지역을 배달하다 보니 사고에 노출될 위험도 크다고 토로합니다. 아파도 쉴 수 없고 개인 사정이 있어도 빠질 수 없는 집배원의 이러한 기형적인 근무 형태는 개인의 건강과 가족의 존립마저 위협하고 있다. 또 동료에게 피해가 가다 보니 연차 쓰기를 꺼리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연가의 3분의 1도 채 사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같은 지적에 우정사업본부는 3년 사이 3,099명을 충원해 인력 예비율을 6.75%까지 끌어올렸다고 강조하지만 노조 측은 국제 기준인 최소 9%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반박합니다. 올해 초 설 연휴를 앞두고 집배원 2명이 심혈관 질환으로 숨지는 등 과로사로 추정할 수 있는 사망 사례는 매년 끊이지 않는 상황. 겸배로 집배원들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는 노조 측과 어느 정도 해소됐다는 사측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답답한 상황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네, 건축물은 그 자체만으로도 존재감을 발휘하지만 물과 빛, 그림자 등 자연과 어우러졌을 때 아름다움이 배가 됩니다. 오늘 오후 사이언스투데이 사이언스 인 아트에서는 자연과 호흡하는 세계적인 건축가 안도 다다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